네, 안녕하세요. 자, 기출 GS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저녁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상표 쓰기를 하러 와주셔가지고 네, 감사드리고요. 기출 GS는 말 그대로 이제 기출 문제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이 수업은 조금 빠른 템포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앞에 이제 점심 때, 오후 때 박경주 변리사님이 진행해 보시니까 실전 GS처럼 수업을 하면은 그 시간이 초과된다고 주의를 주셔가지고 저는 시간이 초과되면은 상당히 대참사기 때문에 집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좀 빠른 템포로 기본적인 내용 설명을 생략을 하고요. 자, 이 기출 GS의 주된 목적에 부합하게 좀 내용 설명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출 GS는 말 그대로 기출 문제가 어떻게 일단 구성이 됐고 그리고 그 설문에서 문헌 해석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답안들이 뽑혀 나와야 하는지 그리고 여기까지는 적으면 좋고 이거는 적는 건 좀 과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해설을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사실관계 다 아시니까 바로 설문 내용 보시면은 자, 정은 여기 다 보이시나요? 괜찮으신가요? 네, 정은 가불의 등록상표에 대해서 30원 1항 4, 5를 무효 사유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죠. 무효 사유를 이렇게 특정해서 주는 경우에는 출제 의도상으로는 얘만 적으라는 의미입니다. 얘만 적어라. 임의로 해석을 해주시고 무효사유를 하여 무효심판을 청구를 하였다. 이 경우에 갑을이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고려해서 이게 일단 좀 포인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무효심판 청구 관련해서 뭐 의치 적고 무효사유 뽑고 예상 심결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항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심판의 결과에 관하여 자 각각 논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갑에 대한 청구, 을에 대한 청구를 각각 항변 플러스 결론까지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답안을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답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1 해서 이제 14점이고요. 그 14점의 느낌에 맞게 그러면은 공통적인 내용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갑과 을에 대해서 하나씩 추가적인 내용을 적는 느낌으로 가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 판례가 판시된 그 해였어요. 이 AU 판례가 나온 그 당시였어서 논의 중심으로 적었습니다. 원래는 꼭 이런 방식을 적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뭐 따로 끊어서 판례 따로 끊고 거기다 뭐 검토 느낌 따로 적고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걸 묶어가지고 하나의 덩어리처럼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걸 적기 전에 당연히 무효심판이 나왔으니까 의치지 먼저 적어주시는 거고요. 적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에 취급해서 이걸 적기 전에 4, 5 의치지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수 의견 그리고 제1, 제2 별개 의견 검토 이 순으로 적는 겁니다. 그럼 바로 답안 보겠습니다. 4, 5 의치지 적어주시고요. 양걸 2번에 전압 판례 해서 이거 판례를 목차 끊어서 적으시는 것도 상관없는데 여기선 어차피 논의 중심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묶어서 적었습니다. 본 규정은 현지 명령이 다른 식별에 없는 표장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결합으로 세 번째 줄 새로운 관념을 넣거나 새로운 식별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등록 가능하다. 다음에 현지명의과 표장이 결합한 상표에 새로운 관념 식별이 생기는 경우는 다종다양함으로 구체적 사안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어서 현지명과 대학 결합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데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에 결합만으로 무조건 새로운 관념 식별 생기는 것은 아니다. 자, 이게 전압 판례의 내용이고요. 제1 별개 의견 같은 경우에는 실제 대학의 명칭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and 그 대학의 운영 주체가 출원하는 경우에는 이것만으로 본질적 식별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2 별개 의견은 대학의 고유 업무의 경우에는 본질적 식별력이 그 자체로 인정이 되고 그 외의 업무의 경우에는 33조 2항으로 등록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전압 판례의 그 내용을 다 기억해서 적는 게 아니라 포인트만 기억해서 적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검토는 새로운 관념 식별력 형성 여부는 수요자 구체적 개별적 인식을 떠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수요자들의 구체적 개별적 인식에 따라 새로운 관념 식별력 형성된 경우에 사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타당하다. 그래서 전압 판례의 다수 의견을 동의하는 쪽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안마다 다르다 이런 결론인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사안의 경우 1번 이렇게 해서 갑 등록상표의 경우를 적고 그 밑에 RBS자 4번으로 죄송합니다. 마음이 급하네요. 자, 사안의 경우 이렇게 적고 사안의 경우 2번 적고 해서 두 개를 사안의 경우 한 다음에 이거 목차를 나누면은 하위 목차 너무 길어져요. 그리고 애초에 문제에서 각각 논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나눠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적고 이걸 또 적어줍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항변과 결과를 다 각각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눠서도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변상에서 새로운 관념이 형성된다. 기각심이 예상된다. 상위선 2항 주장에서 일부는 인용신변이 예상된다. 이렇게 갈 겁니다. 자, 답안지 보시면요. 의정부 대학교가 현지명 의정부와 식별 넣는 대학교가 결합된 표장이긴 하나 국민들이 어떤 대학교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하여 새로운 관념 형성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자, 이거는 서울대학교 판례를 생각하면서 적어주시면 돼요. 심판의 결과, 결국에는 사후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기각심의가 예상된다. 사안의 경우 두 번째는 을 등록상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뭐가 생각이 나시죠? 얘는 서울대학교였고 얘는 경남대학교가 떠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갑은 이렇게 했고 이 사실관계 쭉 봤을 때 네, 뭐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국민들이 현저하게 알려져서 있고 의정부 대학교는 추론자부터 우리는 국민은 어떤 대학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대학교가 되었다. 이거 준 게 그냥 서울대학교를 사실 지칭한 거죠. 그리고 의정부 여기 나오는 교육대학교와 관련해서는 6년 정도밖에 안 되어서 뉘앙스 자체가 양 다르죠. 학교 자체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뭐뭐 해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식별력을 취득한 걸로 보인다. 근데 이거를 상품을 특정해서 줬잖아요. 그래서 얘는 경남대학교다. 교수님들이 문제를 만드실 때 결국에는 원래 있는 판례들에서 이제 가지고 오는데 이런 식으로 관련성 있는 판례 있잖아요. 이렇게 관련성 있는 판례를 서로 사실관계를 붙여서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붙여서. 그러면은 뭘 보고 판단하시면 되냐면 일단 상품을 보시는 게 좋아요. 아까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상품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관련된 어떤 사용 실적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표장을 보고는 알기가 어려워요. 표장은 보통 바꿔서 내거든요. 이건 바꿔서 내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에서 이 판례를 타겟팅했다를 알기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상품이랑 그리고 사용 다른 실적들이에요.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갑 등록상표는 서울대학교, 이거는 경남대학교 이렇게 문제를 딱 특정해 놓으면은 공부한 내용을 적는 걸로 환원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은 사실관계를 보면서 내가 판단을 현장에서 해야 돼요. 그건 되게 어렵거든요. 이건 그렇게 하라고 낸 문제가 아니고 서울대학교로 결론 내라, 경남대학교로 결론 내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사안의 경우 두 번째, 을 등록상표의 경우에서 의정부 교육대학교의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느냐? 아니다. 결론 금방 내릴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 33조 2항이 항변사항이에요. 네, 33조 2항은 33조 1항 각 호에 해당해야지 2항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논리상으로 양가로 1번 목차가 필요합니다. 양가로 1번을 먼저 적고 33조 1항 4호에 해당함. 그리고 그에 대한 항변으로 33조 2항이 가능함. 이렇게 가야 돼요. 을은 출원 전부터 의정부 교육대학교 사용 등록 결정 전에 특출식 따라서 사용 서비스 인터넷 교육 강좌업에 대해서는 33조 2항 해당 주장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주장하면은 일부 인용 심결이 예상될 것이다. 이거 하나 좀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인데, 자, 등록이 되었어요. 이후에 무효 심판이 청구가 됩니다. 33조 1항 3호 등이 청구가 되었어요. 사망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답변서를 내잖아요. 피청구인이. 이때 처음에 이렇게 주장해요. 나는 33조 1항 4호 아님. 이렇게 주장해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예비적으로 뭘 주장하냐면 33조 2항의 요건 성립함. 이렇게 주장해요. 근데 지금 판단 시점은 현재는 심결시 기준이에요. 이 심결시 기준인데 이 무효사유 존부는 등록 여부 결정 시 당시로 소급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33조 2항을 주장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면은 만약 그때 얘를 주장했었다면 인정되었을 것이다의 논리예요. 무효 심판이 걸렸을 때 33조 2항을 주장한다는 얘기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 등록 여부 결정 시 당시에 만약에 33조 1항 4호가 통지가 되었으면 나는 33조 2항을 주장했었을 것이고 그랬으면 이건 받아들여졌을 것이다와의 주장 앤드 증거를 내는 거예요. 근데 실제 등록 결정이 그냥 내려졌다는 거는 얘가 통지가 안 됐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통지가 안 됐으니까 당연히 그에 대한 항변에 해당하는 33조 2항을 주장할 실익이 필요가 없었던 것뿐이고 현재 시점에서 무효심판이 걸렸으니까 주장한다면
됐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문 2번은 정은 갑의 등록상표 중 의정부 디지털 칼리지에 대해서만 이거를 취소 사유하여 취소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해당 심판에서 심판 청구로부터 1년 전에 온라인을 이용한 언어 교육업과 관련하여 이렇게 표시한 광고 자료를 사용 증거로 제출하였다. 여기서 똑같아요. 모든 항변 타당성을 고려하여 심판의 결과를 논하시오. 그래서 항변의 타당성과 결과를 연결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뉘앙스가 아주 살짝 다른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 목차를 한번 보시면은 3호의 취지, 이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적죠. 그 다음에 등록상표의 사용임을 주장한다. 그리고 기능 발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주장이라는 표현으로 답안 그 목차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뭐뭐 한지 여부 이게 아니라 문제에서 묻는 그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서 잡아주시고요. 그다음 판례 적고 사안.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론은 기각심의 예상된 이렇게 갈 겁니다. 자, 답안지 보시면은 의 취지 적어주시고요. 등록상표의 사용임을 주장이라는 것은 영문자 한글 음역 결합충 일부 생략하더라도 119조 1항 3호에서 말한 등록상표의 사통동 범위에 속한다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평소에 이제 목차 잡으실 때 등록상표의 사용인지 여부 이렇게 잡잖아요. 그거를 살짝 뉘앙스만 바꾸는 겁니다. 등록상표의 사용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그래서 판례 적고 사안하는데 여기다가 당연히 원칙 판례를 적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배점을 고려할 때 10점이고 5점, 5점씩 이제 배점 나눠진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 여기에 대충 한 1점, 여기 4점, 여기 4점, 여기가 1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럼 얘가 4점이니까 법리를 한 1, 2점 정도 적고 나머지 사안을 2, 3점 정도 적으면은 법리가 들어갈 사실 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판례 하나를 적었을 때 이미 점수가 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판례를 많이 적을 필요 없겠다 이런 판단을 하셨어야 돼요. 결국에는 배점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 배점에서 10점을 줬을 때 만약에 논점이 1개다. 그럼 얘는 최대한 두껍게 적는 거예요. 근데 논점이 2개가 된다. 그럼 기계적으로 일단 2개 반반 잘리는 거예요. 반반. 5점, 5점 이렇게 잘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살짝 그 일반론식 이렇게 조금씩 떨어져 나가면은 메인으로 적는 본문 부분이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배점을 생각을 안 하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냥 적을 수 있는 걸 다 적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무조건 초과돼요. 이 문제들은 실제 기출된 문제들이니까 이걸 현장에서 푼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내가 10점을 적기 위해서 여기서 막 등록상표의 의미, 원칙 판례, 예 판례, 검토, 판례 논거 이런 걸 다 적는 순간 이미 거의 10점이 다 차요. 그렇게 적으면.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그 느낌을 언제부터 잡으셔야 되냐면은 논점 뽑고 답안 들어간 순간부터 잡아야 돼요. 보통 답안지를 이제 보시면은 내가 이걸 썼다 못 썼다만 보시잖아요. 썼다 못 썼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를 얼마만큼 썼냐 이게 사실 더 중요해요. 오히려 이걸 누락하고 사안포섭으로 두껍게 적어도 점수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근데 일반론을 내가 많이 적어야겠다는 부담은 어디서 오냐면은 내가 외우고 공부한 게 있는데 이걸 안 적을 수 없다. 이걸 뭔가 하나 누락하면 1점씩 감점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단 말이에요. 전혀 아니에요. 이걸 못 적었다고 해서 1점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꼭 판단해야 되는 걸 적고 판단만 해주면 돼요. 그게 이 목차에서 가장 해야 되는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4점 분량이니까 아무리 너무 맞자 법리보다 사안이 더 적으면 안 돼요. 그러면 사안이랑 얘가 정말 얘를 법리를 많이 적어도 2점, 2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2점짜리 판례를 적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컨티넨탈 판례를 적습니다. 사안의 경우 병은 비록 등록상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 생략하여 사용했으나 자, 사안 포섭을 할 때 좀 어려움이 있으시면은 원문자 1번 같은 걸 좀 적어주시면 좋아요.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죠?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생략 사용에 관해서 얘가 사통동이다 판단할 건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재 상황은 영문자와 한글이 결합된 것 중에서 그중 일부를 생략하고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를 먼저 말해주는 거예요. 즉 문제가 이렇게 그대로 적혀 있지 않죠. 문제에선 길게 사실관계 되어 있죠. 그걸 내가 뭐 해주고 있는 거냐면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이거는 생략 사용이다. 근데 일반적 생략이 아니라 영문자 한글 입력 중 일부 생략이다. 이걸 먼저 정의를 내려줘요. 그 다음에 등록 3표 영문자 부분은 의정부 디지털 칼리지 한글 부분을 단순 음역한 것에 불과 영문 부분부터 인식되는 관념은 한글 부분부터 인식되는 것과 다르잖아.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이 형성하지 않고 언어문 생략하더라도 동일하게 호칭. 따라서 거래 통념상 등록 3표 동일한 상표 사용을 볼 수 있고 3번 병이 제출한 광고자료 내에서 의정부 유치한 온라인 교육 전문 대학 부분은 단순히 그 대학의 목적, 위치를 설명하는 문구로 상표법상 상표가 아니므로 등록 상표 사용에 해당한다. 자, 이게 그 상표법상 상표가 아니다 이런 그 판단을 판례가 종종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판례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뭔가 설명적 문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상표면서 동시에 상표적 사용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케이스도 있는데 아예 상표의 영역에서 빼버리는 판례들도 있어요. 이렇게 판단하는. 저는 그걸 도구로 쓴 겁니다. 왜냐면 얘가 들어가면 좀 또 이제 부기적인 부분 결합이 된 거다 해서 또 사통동 판단 한 번 더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이거를 그러니까 부가 사용으로 봐가지고 하셔도 돼요. 얘가 사통동이고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는 부기적 부분이어서 식별력도 없어서 그래서 부가 사용, 동일성 유지되는 사용이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저는 이거를 비상표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얘만 가지고 판단했어요. 둘 다 가능합니다. 등록서표 사용이다. 3번 기능 발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양거를 1번은 범람냄비 판례 적어주시는 거죠. 판례 읽어보시면은 식별표를 사용하는 의사가 중요하고 세 번째 줄 인식 여부는 불문. 자, 이것도 똑같아요. 이 판례만 적어도 결론을 내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의 쟁점을 잡았어요. 이 쟁점을 결론을 뭘로 내릴지 머릿속에 떠오를 때 그거의 기준이 되는 게 여기 적혀야 되는 판례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봐요. 기능 발휘가 중요해? 기능 발휘 안 되면 이거 상표 사용, 등록서 사용 아닌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을 때 자의적 판단을 하지 않고 보통 뭔가에 기대서 판단하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바로 이 판례일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적히면 돼요. 왜냐면 이걸 채점하는 채점자 입장에서도 그 판례 기초에서 똑같은 판단을 내릴 거예요. 그게 여기 정확히 딱 적혀 있으면은 필요한 거 적고 사안 결론 잘 내렸네? 라는 그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옵니다. 그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빌드업을 막 해요. 위로 올라가가지고 근데 사용이 뭐고 근데 사실 이 사용은 2조이랑 11호인데 이런 내용을 막 적잖아요. 그럼 이거 왜 적었지? 굳이 안 물어봤는데 없어도 되는데 기능 발휘 여부가 좌우하냐 아니냐만 궁금한데 갑자기 2조이랑 11호 사용 이런 걸 왜 적었지? 라는 생각이 들면은 약간 좀 좀 발랐는데?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런 느낌을 주는 건 오히려 잃는 게 더 많습니다. 소탐 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필요한 판례를 적고 필요한 포섭을 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 사안의 경우 의정부 디지털 칼리지는 사용 서비스에 대해 식별력 없어 기능 발휘지 못하나 이는 병 등록서표 사용 여부를 판단을 좌우하지 않고 설령 의정부 디지털 칼리지가 설명지 의미로 인식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고 병원 대학에는 출처 표시로서 의정부 디지털 칼리지를 4년 가까이 사용했고 이를 사용한 광고도 한 이상 식별 의사는 있다고 판단 자타한 식별 의사는 있다고 판단 양가를 한 번만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당한 사용이 인정된다. 그래서 심판의 결과까지 문제에서 물어봤잖아요. 여기다가 제가 설문 이해 해결이라고 적지 않고 심판의 결과라고 적은 거는 의도가 있어요. 왜냐면 이 문제는 설문에서 묻는 게 한 가지가 아니에요. 항변의 타당성도 고려해야 되고 결과까지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목차와 이거 목차를 아울러서 하나로 적기보다는 끊어서 적은 거예요. 끊어서. 그래서 심판의 결과를 따로 목차로 잡은 거예요. 주장, 결과 이렇게 구조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문 3번은 병은 정의 사용상표가 자신의 증상표 중 이거의 권리법에 속한다는 이유로 권리 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해당 권리 확인심판의 결과. 자, 이거는 깔끔하게 121조 적극 권범을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적극 권범의 취지 적고 그 다음에 상보제 이렇게 가는 거고요. 마지막에 설문 해결해서 기각심의에 내려질 것이다. 문제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거 권리법을 안 속하겠는데 판단을 세워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상표적 사용인지 여부는 의정부 디지털 칼리지는 식별력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식별력이 없으면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다. 기본 원리죠? 식별력이 있고 플러스 알파를 고려해서 기능이 발휘된다를 판단하는 게 상표적 사용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고 얘가 품관태 주의경이에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도 물론 플러스 알파까지 고려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사족이 됩니다. 가장 심플하게 판단할 때는 식별력 없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기능 발휘가 될 수가 없어요. 배점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처럼 배점이 작다, 얘만 언급하는 거예요. 배점이 좀 크다, 이것과 더불어 분간태 주의경으로 보더라도 기능이 절대 발휘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6점이고요. 상표 사용, 상표 유사 판단, 효력 제한 세 가지를 다 적어야 돼요. 네, 이런 문제에서는 강약 조절을 하셔서 식별력 없으면 기능 발휘 안 돼, 이렇게 가는 거죠. 두 번째, 상표 유사한지 요부 관찰로 갔습니다. 사안의 경우 의정부는 현지명, 디지털은 기술적 표장, 칼진 흔한 병칭으로 식별력 없으며 결합은 새로운 식별력 형성되지도 않아 의정부 디지털까지 전체로서 식별력이 없고 UDC, WP와 UJDG는 각각 상대적 식별력이 있어서 독립하여 추적표시 기능 발휘하는 요부이고 각 요부 대비하면 관념은 없고 외관도 다르고 호칭도 다르므로 비유사다. 자, 이 유사 판단 같은 경우에는 타겟 판례가 있냐 없냐로 주쟁점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타겟 판례. 타겟 판례가 존재하면요, 풀배점으로 다 얘를 바르시면 되는데, 풀배점으로 타겟 판례가 없으면요, 그러면은 배점 보고 가는 겁니다. 자, 여기 유사 판단의 배점이 얼마 정도 있을까요? 6점 있고 1점, 1점, 서론, 결론 1점씩, 나머지 4점, 쟁점 3개인데 그러면은 1.3, 1.4, 1.3으로 가거나 1, 1, 2점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정말 많이 뽑아봤자 이게 2점에서 2.5점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위해서 유사 판단의 일반 원칙부터 시작해서 요부 결정의 적극적 기준, 이런 내용을 다 적는 순간 무조건 이거는 시간 초과예요. 그러니까 이게 6점인 걸 보자마자 내 마음속에 뭐가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냐면 참아야 된다, 알지만 적지 않아야 된다, 이걸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기출 GS다 보니까 더 강조를 드리게 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현장에서 푼다는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현장에서 푼다면 나는 이거를 참을 수 있었을까? 대부분을 못 참아요. 그래서 1번이 끝나면은 50분이 지나 있습니다. 이게 50분 지나면 2번 문제 풀어보셨지만 그렇게 또 녹록지 않잖아요. 2번 문제 넘어가는 순간 10분 컷을 할 수 있냐? 절대 못해요. 그러면은 1시간 10분이 지납니다. 그럼 3번, 4번 들어가는 순간 50분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 3번 펼쳤는데 또 안 쉬워요. 그럼 또 거기서 45분을 써요? 그럼 5분 남아요. 오늘 문제 4번을 풀 때 5분, 10분이 남으신 분들이 있었다면 제 얘기를 진짜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정말 귀 기울이셔요. 제가 이거 내용 설명 드리는 거 이거보다 정말 10배 정도 중요한 얘기예요. 시간 조절을 못하면 절대 고득점 못합니다. 고득점이 정도가 아니라 꽈락 나와요. 진짜 과장 안 하고 꽈락 나옵니다. 시간 조절 못하면. 근데 시간 조절을 못하는 원인은 뭐냐? 욕심이에요. 이거예요. 다른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답안지를 쓰고 계신 여러분들은 암기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답안 연습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그걸 늘리면 오히려 욕심이 같이 커져요. 내 실력이 올라가는 것만큼 이 평행선이 좁혀지지 않아요. 시간이 계속 많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쓸 게 너무 많으니까,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다 써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시간이 줄지 않아요. 이거를 못 줄이면은 절대 고득점 못 합니다. 네, 이건 확실해요. 절대 못 해요. 자, 오늘 문제를 푸실 때 딱 그 14점, 10점, 6점이잖아요. 문제를 다 읽으면은 1시간 중에서 한 5분, 6분 정도의 시간이 흘러요. 그러면은 네, 1번 문제에 36분을 쓰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5분, 6분 썼으면 이제 30분이 남잖아요. 설문 1번이 끝났을 때 14분이 추가로 지나서 시계에 20분을 찍고 있었어야 돼요. 1번 문제를 풀었을 때. 근데 내가 이게 25분쯤 됐다. 그러면은 나한테는 이제 5분이라는 빚이 생긴 거예요. 이 빚을 갚아야 돼요. 이 빚을 어디서 갚아야 되냐면은 설문 2번에서 갚았어야 돼요. 내가 이걸 더 땡겼어가지고 설문 3번까지 갔는데 이미 40분 됐다, 아니면 뭐 이미 35분이 됐다, 이러면은 문제 2번에서 이걸 다 갚아야 돼, 한 번에. 1, 2번을 합쳐서도 못 갚으면 그냥 그 시험 끝난 겁니다. 1, 2번 합쳐서 1시간을 넘기는 순간 그 시험은 절대 내가 평소의 기량대로 풀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무조건 점수가 떨어집니다. 정말 많이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거 지키셔야 돼요. 언제부터 빚을 갚냐면
설문 1번 풀고 끝나갈 때쯤부터 나는 이미 빚이 쌓여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때부터 빚을 못 갚으면은 여기서 한 번에 다 갚는 거예요. 그럼 문제 2는 사실상 그냥 사안포선만 하고 끝내셔야 돼요. 법리 다 날리고. 근데 그렇게 하기 싫잖아요. 뭔가 불안하잖아요. 문제 2를 갔는데 최신 판례가 나왔어요. 작년 문제처럼 여기가 말씀이에요. 이걸 어떻게 지나쳐요? 못 참죠. 그럼 또 판례를 잔뜩 쓰면은 1시간이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약간 그치 근데 한 5회차쯤 되면 되지 않을까?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정신적인 문제예요. 내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은 절대 시간은 그냥 줄지 않는다. 빚은 쌓여가지 줄지 않아요. 시간의 빚은 쌓여갑니다. 자, 그래서 문제 3번에서 얘가 배점 생각하시고 진짜 시간이 없잖아요. 여기까지 설문 3번 왔는데 진짜 32분이에요? 그러면은 유사판단 법리도 날려야 돼요. 사치예요. 사안포섭 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여기서. 이게 법리가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비유사잖아요, 결론이. 2호, 4호도 필요하면 날리시는 거예요. 효력제 안 된다. 기각심결 예상된다. 얘는 상표력 사용이든 상표 유사든 효력 제한이든 어느 하나만 사실 소극이 떠도 소극 또는 적극이 떠도 어차피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은 결론이 정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쟁점에 내가 크게 힘을 실어줄 필요가 없는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거는 사안포섭 위주로 답안을 적었어야 한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으로 넘어가시면요. 세테리로 호칭된 세테리의 표정을 테니스복을 해서 등록을 받았고 상표권자다 을은 값과 테니스복에 대해서 등록 상표의 세테리 사용 허락 계약 체결하고 관리하는 품종에 따라서 등록 상표 시된 테니스복을 생산 판매했고요. 이런 을의 판매 등으로 인해서 테니스복 관해서 이때까지 국내에서 나와 있죠. 특출인.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네. 문제 읽으실 때 그 표시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희 이제 수능 준비하실 때는 국어 언어에 푸실 때 정말 그 촘촘하게 한 글자 한 글자 다 끊어서 보잖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한 글자 그냥 끊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 초한지를 안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더욱더, 안 쓰시는 분들 더욱더. 근데 초한지를 쓰시는 분들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초한지를 쓴다고 해서 내가 논점을 잘 뽑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초한지를 쓰는 거는 초한지 시간을 더 썼다는 말이지 초한지를 쓰면서 갑자기 문제를 읽고 초한지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문제 푸는데 드는 읽는 시간 어차피 똑같아요. 초한지 쓰시는 분들이나 아니다. 근데 초한지를 내가 만약에 여기서 누락을 했잖아요. 그럼 초한지를 만약에 80점짜리로 시작하잖아요. 답안은 80을 넘을 수 없어요. 답안의 점수가 초한지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 이하로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누락하면은 그냥 누락한 대로 답안을 쓰는 겁니다. 그럼 가장 좋은 거는 처음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잘 읽으려면은 표시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표시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고요. 특출인 이런 거 체크해 주시고 한편 값을 이런 거 중요하죠. 아무런 법적 경제적 관계가 없었던 일정 관계 있으면 또 뭐 여러 가지 문제 되니까요. 테니스화에 대해서 세텔이 출원 등록을 받았고 무료에 답하시오. 근데 이런 것도 중요하죠. 테니스복과 테니스화는 유사 상품은 아니지만 경제 결련 관계에 있다. 이거 선사호특 준 거구나. 또는 혼동 판단에 광의 혼동으로도 포섭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단가로 1번 갑은 병의 등록 상표에 대해서 또 12호 무효 사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12호 전단은 아니겠죠. 왜냐면 세타리를 봤을 때 상품과 품질로인 염려가 있다고 보유하는 사전은 전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12호를 줬지만 12호 후단을 준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경우에 세타리라는 상표가 해당 규정에 적용하기 위한 특정의 선병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갑이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근거 및 이에 따라 예상된 해당 심판의 결과. 이게 약간 1, 2번 출제자의 질문 스타일인 것 같아요. 주장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 그래서 얘도 근데 그냥 이제 주장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선사용 상표로서의 지위, 특정인의 선사용 상표로서의 지위. 자, 이게 15점이에요. 이게 15점. 이거 엔드 심판의 결과, 이게 15점.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상 12호 하나 가지고 15점을 적으라는 얘기니까 배점을 굉장히 넉넉하게 준 거잖아요. 근데 그냥 결과를 적당히 해서 상표 유사 판단 여기서 사실 할 게 없고 인식도를 문제 그냥 줘버렸어요. 그럼 판단할 게 없어요, 사실. 상품도 이미 경제를 결정한 게 이따까지 줘버렸어요. 쓸 게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야 되냐면은 15점인데 결론 다 정해놓은 거를 답을 써라? 이 주장을 세밀하게 끊어서 적어야겠구나.
그러면은 특정인의 지위, 선상 상표수의 지위라는 거는 일단 특정인이 뭔지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주고 주장해주고,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명칭은 지금 알 수 없지만 상관없다라는 내용 적어주고, 그리고 특정인의 출처로 인식된다는 그 인식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와 관련된 내용도 사람 부분, 인식도 부분을 끊어서 적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야 돼요. 이건 저희 자의적 해석이 아니고 여기서 줬잖아요. 특정인의 선사형 상표로서의 지위라고 줬어요. 지위. 그러면은 타인으로서의 지위도 있고 인식된 상표로서의 지위도 있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를 평소였으면 안 해도 되는데 배점이 15점이다 보니까 해줄 실익이 생기는 거죠. 동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답안을 보겠습니다. 자, 의 취지 적어주시고, 여기 목차 먼저 보시면은 의 취지 적고, 그 다음에 이것도 주장 이런 식으로 이제 적었어요. 그래서 주장을 쭉 적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 이렇게 적어요. 이 주장은 뭐와 관련된 주장이냐면은 인식 특출인과 관련된 주장이에요. 특출인 내용을 여기다 적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또 하나 중요한 판단이 상품 범위였어요. 그래서 비유사 상품에도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여기다 적는 거예요. 이걸 위에다 적으면 이상해져요. 그럼 뭐가 정합성이 깨지죠? 제목과 내용의 정합성이 깨져요. 왜냐면은 제목은 인식도 관련된 주장인데, 특출인 관련 주장인데 여기에 상품 관련 내용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사안 예상 결과라고 하는 목차의 하위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의 취지를 여기서 언급을 해주고, 이거 밖에서 언급하셔도 되는데 그러면은 무효심판 의의와 12 후단의 의의가 이렇게 연달아 나오니까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후단과 관련된 갑의 주장한 다음에 이걸 여기다 적어요. 그리고 지위 인정받기 주장들을 여기다 이렇게 체크해 주는 거죠. 답안 보시면은 무효심판 의 취지 적고, 12 후단 관련된 갑의 주장, 12 후단의 의 취지 적고, 양가로 2번. 반가로 1번, 주장사항 첫 번째, 타인이면 된다.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출원인 이외에 두 번째 줄, 타인이어야 한다. 자, 이런 판례가 왜 나왔냐면은 9, 11, 13은 조문에 타인 또는 특정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12호 후단은 조문에 수요자 기만 염려라고만 되어 있지 타인, 특정인, 상표, 상품, 인식도라는 표현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법률 구성 요건이 수요자 기만 염려예요. 이거를 판례가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은 타인이면 된다. 특출인이면 된다. 국내 적어도 특출인이면 된다. 상표는 유사해야 된다. 상품은 유사가 원칙인데 선사 오특이어도 된다. 선사 상표 권리자의 사용으로 오인된 특定사정이 있어도 된다. 이렇게 판례가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주장할 실익이 있는 거죠. 특정인과 관련해서. 판례 적고 사안에서 세테리 권리자가 갑인지 린지 불문하고 갑 또는 일 중 적어도 1인일 것이고 이는 출원인 병 이외의 타인에 해당하므로 특정인은 병과 타인이면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자, 여기에 소다 판례가 적히지 않은 이유는 갑을이 관계가 있는데 병이 출원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다 판례는 언제 적히는 거예요? 갑을이 관계가 있는데 갑 또는 을이 출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얘네 간의 관계를 고려해서 얘의 등록 가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갑을 누가 권리자로 특정이 되든 상관없이 경과는 무조건 타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판례가 적히는 게 더 자연스럽죠. 특정인은 타인이기만 하면 된다. 서로 다르기만 하면 된다. 뭐 특별한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갑을 중에 누가 권리자도 상관없다. 이런 말을 적는 거죠. 두 번째, 주장상 2번. 명칭이 구체적으로 알려줄 필요 없다. 여기 뭐 구체적으로 어떠한 회사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고 더욱이 병의 입장에서 볼게요. 권리자가 갑으로 특정되든 을로 특정되든 얘가 누구로 특정되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누가 권리자인지 몰라요. 근데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동일하고 일관되게 하나의 출처로만 인식이 된다면 그게 실제로 권리를 갑이 가져가든 을이 가져가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도 적어줄 실익이 있겠죠? 그래서 판례. 두 번째 줄 끝에 동일하고 일관된 출처로 인식될 수 있으면 충분. 그 동일하고 일관된 출처에서 출처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위에다가 추상적 출처라고 적어주세요. 구체적 출처가 아니고 추상적 출처. 익명의 존재로서의 추상적 출처와 같은 표현입니다. 얘가. 이 판례들을 평소에 암기하시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은
이 판례들의 효용을 정말 세밀하게 구분하지 않았으면 이 판례를 여기다 못 적어요. 언제 적어야 되는지에 대한 트리거가 사실은 되게 애매한 판례들이에요. 타인이면 된다. 동일하고 일관된 출처는 된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자연히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정확히 그거를 적으라고 준 문제고 더욱이 배점이 크기 때문에 판례만 적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안도 나름 세밀하게 포섭을 해줘야만 분량을 채울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언제 얘가 적히는지에 대한 그 판단의 지표로 삼는 문제를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장 3번. 자, 이 특출이는 사실 문제에서 줬어요. 근데 배점을 고려하면 얘를 안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은 이때까지 국내에서 특정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이르렀다는 점을 증거로서 주장한다. 증거를 제출한다. 왜냐하면 인식도를 취득했다고 했지만 어쨌든 갑은 주장을 해야 돼요. 주장. 이거는 당사자가 실제 주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유신발 청구를 할 때. 그러니까 주장한다라는 그 행위에 집중을 해주세요. 증명 책임 말고 증거 제출 책임 또는 사실의 주장 책임으로 생각을 해서 특출인을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들. 특출인은 법률적 평가예요. 법률적 평가는 엄밀하게 말하면 주장사항이 아니죠. 이거는 판단되는 사항이에요. 그럼 주장은 뭘 해야 돼요? 특출인이 인정될 수 있는 기초 사실들을 주장해야 돼요. 사용 기간이 길다. 사용량이 많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이런 거를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서 주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판례는 특출인 판단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하는데 사안에서 갑의 선사용 상표 세테리는 의뢰 장기간 생산 판매, 상표의 사용 방법, 광고 활동 등 통한 사용량을 주장 입증한다. 이게 답안지에 적혀야 돼요. 그 뉘앙스 아시겠죠? 법적 평가를 주장하라는 게 아니라 법적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한 기초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한다. 이게 적혀야 돼요. 자, 무효심판의 예상 결과에다가 양가로 1번에 비유사 상품에도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적는 겁니다. 적어주시고 선사오특이면 된다. 선사오특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경제적 결령관계 등 거래실정의 기초에서 판단한다. 이렇게 판례가 말을 하거든요. 경제적 결령관계에 있는 것도 거래실정의 일종이에요. 판례 적고 사안의 경우 그럼 특별한 사정이 있냐 이거를 적는 거죠. 병은 등록 결정 시에 특정인 출처로 인식된 갑상선 세테리와 동일한 상표를 테니스와 비유산 테니스화에 출원했으나 테니스법과 테니스화는 판매 장소 테니스 용품 판매점으로 중복되는 등 경제적 결령관계가 높고 수요자의 범위 역시 테니스를 취미로 하는 사람들 또는 테니스 선수 중복된 거래 실정을 고려해 보면은 테니스화의 세테리 상표가 사용될 경우에 출처를 알려진 갑의 사용이 오인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사오특 인정된다는 거죠. 오른쪽에 소결 부분에서는 최종적으로 타인, 특출인, 상표유사, 선사오특 인정되어서 시비효단 무효사 있고 인용신결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문 2번은 교수님이 이걸 왜 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안 되는데 그냥 적으라고 준 문제거든요. 그래서 20호에 대해서 지금 사실관계 보면 사실 20호 적용이 되게 좀 어렵긴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장할 사항들 입증할 사항들 이렇게 해서 당사자의 주장 느낌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장 느낌으로. 그 다음에 얘와 얘는 비유사다. 그러니까 비유사니까 이거 20% 당연히 안 되는데 하고 그냥 끝내시면 안 돼요. 뭐라도 적어야 돼요. 5점만큼. 그래서 그럼 20호 HG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상품만 좀 빼고 네, 상품만 빼고 그다음에 관계 타인 그리고 그 상표는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알았다 이것까지 적으시면 되겠는데요. 두 개씩 끊어서 이제 적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목차 보시면은 세테리가 상표 등록권자이고 사용자 의뢰에게 사용 허락을 하여 내부 관계도 존재하며 을은 갑이 관리하는 품질 기준에 따라서 사용을 함에 따라서 그 선사용 권리자가 이므로 갑은 정의 과거 동업관계에 있었던 타인을 주장 입증한다. 자, 여기다가도 마찬가지예요. 청문각 판례를 적는 순간 배점상으로 너무 길어져요.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그걸 과감하게 생략하고 사안포섭 위주로 적는 겁니다. 세 번째, 갑이 구두와 유사한 테니스화의 사용 중임을 정의 알았음을 입증. 자, 이것도 문제에서 비유사가 나와 있지만 유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유사 쪽으로 끌고 가야 되냐 하면은 테니스 관련 용품 판매 업체는 테니스 관련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고려하면은 테니스화의 사용 실적도 있을 것이며 수요자 광역에 주목된 점을 고려하면은 갑상편 테니스복뿐 아니라 테니스화의 수요자가 인식되었다 볼 수 있고 과거 동학관계에 있어서 정은 일어났을 것이고 갑은 이를 주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테니스복과는 이제 유사성이 없는데 테니스화랑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테니스화에 대해서도 사용 준비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적 판단을 좀 해주는 겁니다. 이건 도대체 왜 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출제 오류 같기도 하고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문제에서 묻는 대로 그냥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특정 판례를 타겟해서 물어봤다기보다는 왜냐면 이게 청문각이나 장보고의 느낌은 안 나잖아요. 그냥 이거랑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 사실관계를 던져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요거대로 5점 낼 게 없어서 그냥 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교수님이 5점 저 15점 문제 기가 막히게 힘줘서 만들고 5점을 못 채워가지고 급하게 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기서는 어떻게 적으셨어도 점수가 크게 갈리지 않았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문제 3번으로 넘어가시면은 이 문제도 너무 잘렸어요. 이 문제는 딱 보면은 뭘 느끼셔야 되냐면은 읽어요. 이렇게 읽다가 귀금속제, 액세서리, 스킨케어, 소매 뭐야 이게 여기 액세서리 화장품? 의류? 뭐지? 이렇게 하다가 상품도 있고 서비스도 있네? 이렇게 하다가 상표 이렇게 보니까 도형이 나오고 문자가 나오고 도형 문자? 이거 약간 강아지 도형 핑크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출원, 등록, 접목에 사용. 자, 을은 귀금속제, 액세서리, 스킨케어, 화장품을 똑같이 상품 똑같죠? 상품사는 이거를 출원, 등록. 여기도 출원 등록, 여기도 출원 등록, 이거 데이터 팩토리 이렇게 가시면서 을의 등록서에 출원되기 전에 동일유사한 서비스 가나요? 그리고 여기 유사 형사 이렇게 나왔죠. 유사 형사 이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도형을 포함하는 다수 상표가 다 등록되어 있다. 이거 강아지 도형 핑크 물어봤구나.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상품을 서로 다른 걸 두 개를 줬는데 아시다시피 배경 지식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가타 판례와 닷도형 사건을 약간 섞어서 문제를 냈어요. 앞에 있는 건 아가타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좀 그냥 애매한데 얘는 얘랑 좀 비슷하고 얘는 뭐였냐면은 이게 닷도형 비슷해요. 뭐냐면은 귀금속 수요자들은 디자인의 세부적 차이를 인식하는 거래 실적. 의류 소비자들은 디자인의 세부적 차이를 구분하지 않는 거래 실적. 이거를 같이 줬어요. 네. 그래서 그 모티브로 삼은 판례는 총 3가지예요. 한편 갑은 병에게 통상사에 허락하는 계약 체결 그리고 등록까지 했네요. 하고 사용하고 있다. 갑은 의뢰 등록사는 유사여 7호에 의해 등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또 무효심판. 예상된 심결의 결과 무효심판만 지금 3번째 나오고 있죠. 자, 무효심판 결과 물어봤으니까 심플하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답안 보시면 의취지. 제가 제 GS에서는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목 잘 안 잡는데 두 줄을 어쩔 수 없이 뺀 거예요. 이게 8점 분량이 쉽지가 않아서. 자, 무효 사유 존부 7호 의취지 이것도 뺐습니다. 상표 유사 여부 반가로 1번 요부의 전제로서 식별력 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자, 이것도 사안포섭을 좀 길게 하다 보니까 얘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원칙, 요부의 개념, 요부 관찰의 필요성 이런 거 적을 틈이 없어요. 그래서 다 빼고 다수 등록과 관련된 몬스터 판례만 적은 거예요. 필석 엄청 빠르시면은 그 위에 얘보다 상위의 법리들 있죠? 적으셔도 돼요. 사안의 경우 첫 번째 지정 서비스, 두 번째 지정 상품. 이거 두 개를 이제 나눠서 판단하는 게 좀 핵심이었습니다. 그거를 어디서 문제를 읽으시면 어디서 이걸 체크하셨어야 되면은 이거 뭔가 도형 상표 나왔고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성질 다른 걸 이렇게 줬지? 뭐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거를 나눠서 쓰라는 거구나. 그럼 이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제 유사 쪽으로 가고 이거는 비유사로 가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반대인가요? 반대죠. 자, 그래서 사안포설 바로 보시면은 일출원 전 지정 서비스와 동일 유사한 서비스의 낙타 도형이 상표권자를 달리 다수 등록된 거래 실정을 고려하면 낙타 도형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요구가 될 수 없고, 자, 이게 그 지정 서비스와 관련해서만 다수 등록이 있었다는 사정이 핵심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읽으실 땐 지정 상품 서비스 구분 안 하고 읽으시잖아요, 평소에는. 여기서는 되게 중요했던 거죠. 거래 실정이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네. 여기는 다수 등록이 있었고 여기는 다수 등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하면 요부가 될 수 없고, 문자가 요부며 의상표는 딱히 요부가 없어요. 의상표는 여기다가 블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핑크랑 똑같아요. 그 강아지는 핑크 사건을 모티브로 한 게 딱 느껴지시죠? 그럼 이건 뭘 직감하냐면은 파란색 화장품 또는 파란색 옷을 또는 파란색 가방을 파는 것으로 직감됩니다. 실제 판례가 이렇게 판단해요. 핑크색 의류를 파는 걸로 직감된다,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파란색 옷을 파는 걸로 직감된다 해서 식별력이 없으니까 전체가 식별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없다고 볼 수도 있고 미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미약으로 보겠죠. 그래서 양상표 전체 관찰하면은 비유사. 사안의 경우 두 번째, 귀금속재 액세서리에 대해서는 낙타 도형 부분이 다수 등록 사정이 없죠. 유사 판단 시 요구가 될 수 있으나 양상표에서 낙타 도형은 자, 꼬리 모양, 다리 개수 차이가 있긴 하나, 자, 양가로 쳐주세요. 이는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알아차리기 힘든 미세한 차이 불가. 양상표는 외관의 지배적 인상이 오른쪽을 바라보는 쌍봉을 나타내 유사하여 동시에 귀금속재 액세서리에 사용할 경우 출처로 열는 게 있으므로 유사 상표이다. 자, 이거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아가타 판례를 적용해가지고 반대로 가셔도 돼요. 반대로 가셔도 돼요. 근데 이 아가타 판례로 제가 결론을 내리지 않은 사실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아가타 판례는 다수 등록 사정도 사실 있었어요. 물론 유사 형상은 아니었고 유사한 그 컨셉의 강아지 도형이 다수 등록 사정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고려를 하면 이제 비유사로 갈 수 있는데 여기서는 살짝 그게 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여기서 일단은 유사로 결론을 내리긴 했는데 비유사로 가셔서도 됩니다. 네. 둘 다 가능해요. 이거는 결론이 오픈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렇게 적더라도 어쨌든 위의 내용은 다 똑같고 사안포섭도 거의 똑같이 가요. 마지막에 결론만 다르게 가는 거예요. 딱 한 줄만. 이격적 관찰까지 다 똑같이 나와줘야 돼요. 소결, 그래서 일부 무효사유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일부 인용 심결, 일부 인용 심결 안 하고 전부 인용 심결로 가셔도 전부 기각으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설문 2번은 좀 가정적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이거의 뉘앙스를 또 한번 읽어볼게요. 을은 갑의 상표 등록을 취소하는 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 자, 이 경우에 상표 등록을 취소 심판에서 주장될 수 있는 취소 사유를 등록 상표의 사용 태양과 관련해 설명을, 등록 상표의 사용 태양이 근데 안 주어져 있잖아요. 문제 없어요. 이거를 가정하라는 문제입니다. 설명을 하고 단문으로 설명하고 갑이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책을 각각 논하시오.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이걸 누락하시면은 점수가 뭐 3점 이렇게 통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취소 심판에서 주장될 수 있는 취소 사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취소 사유들을 쭉 열거합니다. 그래서 1호, 2호, 3호. 오케이. 그리고 사용권이 있으니까 2호도 핵심이겠죠? 그것 때문에 좋겠죠? 1, 2, 3. 그리고 여기다가 사실 6호를 생각해 볼 수도 있긴 한데 6호를 적기에는 뭐 문제 나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딱히 언급을 할 실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안지 보시면은 1호 취소 사유로 주장되기 위한 등록상표 사용 태양. 여기다가 그 일반론을 쭉 적으시는 것도 가능한데 저는 이거를 답안을 이제 짜 보면은 사실 그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면은 이게 14점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좀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적어야 되고 여기도 적어야 되고 그러니까 얘가 두 가지가 일단 나눠지잖아요. 나눠지고 그래서 여기서 뭐 한 3.3점 또는 3.2점 정도 가고 여기가 한 이제 8.9점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거의 뭐 그럼 333 또는 뭐 223 막 이런 느낌으로 가요. 2, 3. 그럼 또 이제 어느 정도 각 나오죠.
2점 또는 3점밖에 배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판례 여러 개 적을 수가 없어요. 하나 적고 포섭해야 돼요. 무조건. 그럼 제일 먼저 버리는 게 뭐예요? 일반론. 의 취지는 사실 없어도 결론 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날렸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사용태양과 관련하여라고 했으니까 사용태양과 연결 지을 수 있는 판례를 먼저 떠올리는 거예요. 아무 판례를 적는 게 아니라 사용태양과 관련돼서. 그러면은 1호에서 사용태양과 관련된 거는 변형사용이에요. 변형사용. 뭐 대상적 격도 있고 고의도 있고 여러 가지 판례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적는 게 아니라 사용태양과 관련성 있는 애를 적는 거예요. 이게 문제에서 물어본 주제잖아요. 사용태양과 관련. 그래서 변형사용 관련된 판례를 여기다 적는 거예요. 판례 보시면은 실상상표의 사용으로 인해 대상상표의 관계에서 그대로 사용한 경우보다 출처나 연율이 커졌다면 유사상표 사용이라고 한다. 사안의 경우에 상표원자 갑이 지정상표의 등록상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혼동을 불러일으킨 경우에는 취소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그 일반론적인 교과서적인 답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그 포인트로 삼은 거는 얘를 목차로 따로 뺐다는 거예요. 얘를 목차로. 이것도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사안의 경우보다 얘가 더 중요해요. 문제에서 묻는 것과 직접 대응되는 부분이잖아요. 양가로 이번에 2호도 마찬가지예요. 법문상 지정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95조 사항 97호항에서 사용권자에게 자기 명칭 표시임을 부과하고 있고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하여 품종이나 출처 운동을 일으키는 경우에 본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성명 명칭 표시를 안 하고 쓰는 것도 일종의 사용 행위와 관련됐다고 볼 수 있죠. 1호 같은 경우에는 유사 범위에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형이라는 게 굉장히 크리티컬해요. 근데 2호는 상대적으로 전용권 범위에서 써도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짝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성명 명칭 표시 의무를 같이 얹었어요. 이걸 미이행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면 그럼 취소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포섭해 주시면 되겠고요. 양가로 3번에서는 판거로 1번 판례 읽어보시면 상표권자, 사용권자 모두가 등록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하며 등록서의 사용은 관의 판례는 등록서의 그 자체뿐 아니라 거래사의 통념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한다고 한다. 사안의 경우에 그러한 상표권자 간 및 통상병 모두 등록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국내에서 불사용한 경우에 취소될 수 있으나 각 상표권 등록 후 3년이 도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취소 사유가 주장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3년까지 살짝 언급을 해주면서 얘는 유효하지 않다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적어야 돼요. 이거 3년 미도가니까 이거 안 적어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얘를 적기에는 이것만 가지고는 살짝 좀 많은 느낌. 그리고 일반론이잖아요. 일반론을 적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적는 그 약간 동기가 좀 있어요. 어차피 그냥 단문 적는 느낌으로 적는 거기 때문에 실제 얘가 되든 안 되든 그렇게 크리티컬하지 않은 거죠. 그럼 시간이 좀 지나면은 나중에 3년 더 지나면은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법적 대응. 여기서 양가로 1번에 데이터 팩토리 적어줍니다. 물론 이 문제가 나올 당시에는 데이터 팩토리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취할 수 없다. 이게 사실 결론이었을 텐데 여기서는 효력 제한으로 가는 거죠. 오른쪽에 사안의 경우. 일상표권은 갑상표권과 저촉, 적극 효력 제한, 기금속지 액세서리에 대한 무효신경 확정 상관없이 일기금속지 액세서리 자신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일사용은 갑상표권 유사범위 사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침해 금지 선고를 통해서 일사용 중지, 손해배상 청구, 신용회복 청구, 민사한 조치, 침해죄 등의 형사한 조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을에 대한 법적 대응이라는 목차 안에서 조치까지 한 번에 논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 팩토리가 추쟁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얘는 어차피 데이터 팩토리를 적나 안 적나 결론이 바뀌지 않아요. 결론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적는 거는 느낌상 1, 2점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중요한 건 사안포섭입니다. 그래서 침해다. 그래서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목차, 갑이 병행에 취할 수 있는 법적 등. 병이 지정 상품과 동일선 상품의 동일선 상품을 사용하여 품질호인 출처를 일으키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병 자체 지배할 수 있는 상당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 2호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120조로 취소할 수도 있다. 두 개 다 가정적 판단이죠? 문제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사실관계가. 그래서 위에서 가정한 거 비슷하게 가지고 와서 만약 그렇다면 119조 1항 2호, 만약 그렇다면 120조 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설문 2번은요. 뭐가 제일 핵심이었냐면은 목차로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주장 가능한 사유, 을에게 취할 법적 대응, 병에게 취할 법적 대응. 그 다음에 이 안에 1호 할 수 있고 2호 할 수 있고 3호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사용 대응이 어떠하다 이렇게 목차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러한 외관만 나오면은 점수를 어느 정도 다 비슷하게 받아요. 이 문제를 근데 실제 풀 때 제일 어려운 거는 아니 문제에 판단할 게 없는데 가정을 도대체 뭘 하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가정과 문제를 풀어야 돼요. 제일 안 좋은 답안은 특정 판례에 꽂히는 거예요. 여기에 꽂히거나 여기에 꽂히거나 여기에 꽂혀서 그 부분을 이만큼 적었다. 그게 가장 안 좋은 케이스. 그 다음으로는 목차로 보여주지 못하고 너무 통으로 이걸 다 적었다. 그게 다음이고 가장 베스트는 목차로 보여주고 적당히 강약 조절하는 건데 여기서 강약 조절을 하는 거에 대한 또 트리거가 뭐였냐면은 어떤 내용도 명확한 결론이 없다라는 점이었어요. 뭘 적어도 속 시원하게 이거 맞다 아니다 주장이 가능하다 아니다의 판단이 안 내려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아무도 주인공이 없어요. 여기서의 주인공은 목차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느낌이 나면은 이걸 답안지 그대로 옮겼을 때 본문에 뭘 적든 사실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자, 설문 3번은 예상되는 이제 취소 사유를 적고 한번 보시면은 정에게 상표권을 이전했는데 이전받기 전부터 이미 유사, 복수 상표 계속 사용하고 있었고 이전 후에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에 을은 혼동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경우에 논하고 취소 사유 그리고 결과. 그래서 이거는 디스커버리 판례를 타겟팅했다는 게 문제를 읽으면서 바로 보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딱 그 트리거의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트리거는 두 가지 방식으로 주어져요. 트리거는 판례와 관련된 트리거는 그 핵심 문장을 던져주는 경우가 있고 사실관계로 얘를 유추하라는 문제가 있어요. 라벨 학습이 잘 되면 이거는 바로 보입니다. 디스커버리가 바로 보이셨으면은 라벨 학습이 잘 되신 거예요. 좀 생각이 좀 오래 걸렸다 하면은 라벨이 아직 명확하게 딱딱 정리가 안 되신 거예요. 사실관계를 가지고 찾는 거는 결국에는 판례에서 법리 적용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이런 거예요. 갑을이 계약을 맺었고 갑이 이거를 5년 이상 장기간 사용을 해오고 있고 교섭을 한 적이 있고 을은 이 등록 상표를 상품에 이런 방식으로 표시해서 사용하고 이건 사용태양이 인정되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거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모아서 하나의 법리를 도출해내는 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판례집은 어떻게 되냐면은 관련 법리가 위에 나와요. 그 법리에서 간접 사실들을 포섭하는 법리 적용이 있어요. 공부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은 이 법리가 뭔지는 머릿속에 이미 라벨로서 기본서 공부할 때 머리에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 판례 법리 적용을 쭉 읽어요. 아, 여기서 이거 대응하고 이거 대응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을 내렸구나. 문제는 어떻게 나오죠? 얘를 던져주는 거예요. 이거에 대응되는 사실관계를 던져줘요. 사실관계. 그럼 뭘 하셔야 돼요? 얘를 보고 필요한 법리가 뭔지를 생각한 다음에 판례가 실제 법리 적용을 사안포섭에 담아내 주시면 됩니다. 사안포섭하는 게 좀 어렵다고 느껴지면은 법리 적용 부분만 계속 읽어보시면 돼요. 판례집에서.
어떻게 포섭하는지를 보시면은 근데 몇 번 보다 보면 뻔합니다. 뭐 새로운 무슨 막 유려한 문장을 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창작적 문장을 쓰는 게 아니라 사실적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실적 표현. 사실에 관한 표현. 얘는 이렇게 했다. 얘와 얘는 관계가 있다 없다. 얘와 얘는 뭐 비슷하다 비슷하지 않다. 이런 판단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판단들을 판례집에서 이 법리 적용을 계속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핵심 문장을 아시면은 이게 바로 디스커버리다.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답안지 보시면은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은 예상되는 취소 사유 이렇게 해서 의 취지 일단 적고 대상 적격 간단하게 적었어요. 왜냐면은 일단 결론을 내긴 해야 되잖아요.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판단은 필요는 해요. 그리고 유사범위 사용인지 여기가 이제 메인 쟁점이니까 여기는 법리까지 따로 해가지고 길게 적어요. 길게. 그 다음에 이제 결론에서 인용심결 내려질 것이다. 뭐 고의 이런 건 이제 마지막에 한 번에 포즈를 하고요. 근데 문제에서 또 뭘 물어봤냐면은 심결의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효과를 적으래요. 그래서 목차가 따로 나와줘야 돼요. 이걸 만약에 따로 목차를 안 잡고 여기다가 녹여서 적으셨으면 채점자가 볼 때는 이거 못 읽을 가능성이 커요. 채점을 하는 사람 입장을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에서 물어본 게 답안지 있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판단을 잘했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물어본 게 적혀 있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근데 이걸 목차로 안 뽑으면은 적었는지 아닌지를 몰라요. 원문자로 6개 정도 끊으면 보이지 않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이제 도박을 걸 수 없잖아요. 무조건 뺏어 써야 됩니다. 무조건. 나는 이런 목차 하면 서른본론 결론이는 안 맞는 것 같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게 글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 2개가 있는 거예요. 글 하나에 서론본론 결론, 서론, 본론, 결론. 또 다른 글이 있고 서론 생략, 본론 2개, 결론 생략.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글을 2개 붙여놨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무조건 문제에서 물어본 대로 구조를 맞추셔야 돼요. 이 구조를 맞추고 안 맞추고가 가독성에서 엄청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쭉 답안지 보시면은 예상된 취소 사유, 1호의 취지, 대상 적격, 권리범위 속하더라도 상관없고 반드시 유사할 필요도 없으니까 문제되지 않는다. 유사범위의 사용인지 여부, 방가를 1번 적어주시고 등록상표만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다른 유사상표를 함께 사용함에 따라 혼동할 우려가 커지게 되었다면 이거는 유사범위 사용이다. 결론 내려주시면 되고요. 소결, 정의, 복수, 유사상표 중 혼동 일으킬 우려가 인정되고 일부 사용해서 혼동 일으킬 우려가 인정되고 고의 입증하나 주지하여 고의가 추정되는 인용심결이 내려질 것이다. 자, 그리고 이게 취소심결, 인용심결 내려지면은 상표권이 소멸한다라는 거 하나 적어주시고요. 재출원이 금지된다 하나 적어주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적을 수 있겠지만 이것도 핵심이 그거예요. 그냥 이런 목차를 잡았고 그거에 따라서 나는 조문을 변개해가지고 몇 가지를 터치했다. 그럼 여기다 이거를 뭐 3개, 4개를 적든 사실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문제 4번으로 넘어가시면은 문제 4번은 설문 1번에서 침해를 주장하면서 110조 사항을 주장을 했어요. 소송의 결과. 그럼 당연히 109조를 걸었겠죠? 110조는 109조의 손해 액수 산정과 관련된 조문이니까요. 그러니까 답안지 바로 109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침해 성립 여부가 아직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침해 판단을 선결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목차가 침해 성립 여부, 상표권 유효 준수, 상표 사용, 유사범위, 상품은 동일, 효력 제한 사유 딱히 없으니까 침해다. 그러니까 합리적 사용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하냐? 110조 사항의 취지 간략하게 적어주시고요. 사항의 법적 성질은 손해 발생 사실상 추정하는 게 아니고 손해 발생은 여전히 상표권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 손해 발생하는 입증 책임은 상표권자가 진다. 이거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표권자 갑이 불사용했을 때도 손해 발생 인정되냐? 사용권 설정 행위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누락하셔도 괜찮은데 어차피 결론이 안 되는 거니까요.
문제에서 사용권 설정해준 사실로 인해서 사용이 인정되냐, 인정 안 된다. 간략하게 쳐주시고요. 두 번째, 등록사표 그럼 결과적으로 불사용이 맞잖아요. 이것도 인정이 안 되니까 불사용하면 손해발생 인정되는지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을 때 이거는 침해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침해자가. 뭘 입증하냐면은 등록상표 불사용. 입증. 사안의 경우에 등록상표 불사용 입증하면은 손해 불발생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각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논리 흐름은 손배청을 먼저 했어요. 침해는 성립해요. 고의과실을 언급을 안 하긴 했지만 고의과실을 뭐 여기 미과실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합리적 사용료 상당액을 청구한다고 했을 때 H 적은 다음에 등록상표 사용이라는 부분, 손해 발생이라는 부분, 이 부분은 상표권자가 여전히 입증 책임을 지고 있고, 그럼 이거를 깨기 위해서 제3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등록상표 불사용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손해 발생이 깨지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각이 된다. 이 논리 흐름을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 성질까지 적어주시고요. 4번 목차, 상표권자 갑의 불사용에도 사항 손해 발생 인정되는지, 양가로 1번은 사용권 설정 행위는 등록상표 사용이 아니다. 등록상표 사용은 2조 1항 11호에 제한 열거되어 있잖아요. 아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양가로 2번 등록상표 불사용의 경우에 110조 사항 손해 발생 인정되는지 판례 쭉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사안의 경우에 갑상표 불사용으로 인해 손해 불발생한다. 5번 기각 판결이 예상된다. 자, 설문 2번과 설문 3번은 그냥 4점짜리 판례 적고 사안 포섭 이렇게 딱딱 가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설문 2번에서는 판례를 2개를 적었어요. 사용의 의미, 단순 나열, HS 하이박스,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 사실 이거 HS 하이박스만 적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굳이 또 얘를 적어준 이유는 119조 1항 3호에서의 사용은 2조 1항 11호인데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았으면은 2조 1항 11호의 광고가 아니므로 그래서 이거 아니다. 이 논리 흐름을 담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안포섭까지 바로 한 번에 보시면요. 119조 1항 3호에서 사용의 의미, 첫 번째 줄 끝에 2조 1항 11호 강목의 행위를 의미 양가로 한번 쳐주시고요. 상품 무관 여러 상품 중 단순 나열 오른쪽에 광고에 표시되어 있지만 거래사의 통념상 상품 관련 표시된 것을 볼 수 없는 경우에는 2조 1항 11호 다목에 사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가 이거 기본서에는 그 지정 상품에 대하여에 넣어놨었는데 거기다 포섭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 판례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그냥 사용 쪽으로 포섭을 했습니다. 결론은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긴 한데요. 그래서 등록상표 사용이 광고에 표시는 했지만 여러 상표 중 하나로 나열한 것에 불과하고 거래 통념상 지정 상품인 뭐와 관련해 표시했다 볼 수 없어서 이런 식으로 다목의 광고에는 볼 수 없어서 따라서 등록상표 사용이 아니다. 설문 3번은 맨하탄 패시지를 그냥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맨하탄 패시지 판례 하나만 적으면 조금 심심하니까 이제 얘를 같이 적어주는 거죠. 원칙 판례, 그 다음에 예외 판례,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 이렇게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 판례는 사용 주체에 관한 원칙 그냥 짧게 상표권자, 전용사용권, 통사사용권 중 어느 누구든 한 명을 사용을 했어야 한다. 제3자가 사용한 경우 판례 적어주신 다음에 사안 포섭 해주시면은 등록상표 사용 인정되는데 제3자 정의 상표권자 갑이 일본에서 판매한 상표품인 강절 그대로 국내 수입함에 따라 사이통사 국내 사용자 상표권자 갑의 상품 표시로 인식된다면 직접 국내 사용한 바 없어서 29조랑 3호의 사용을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55에는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판례로부터 약간 트리거를 잘 학습하신 분들이 좀 풀기 용이했던 문제들이고요. 3번, 4번은 일단 내용 정리가 좀 잘 돼 있는 분들이 3번까지도 좀 그랬었죠. 4번 내용 정리가 잘 된 분들이 이제 풀기가 좀 용이해요. 전체적으로 사실 판례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판례를 이용해서 1번, 2번, 4번도 사실 설문 2번, 3번 완전 판례였고요. 그래서 판례가 너무 중요한 건 맞는데 이 판례를 공부하실 때 두 가지의 포인트를 챙기셔야 돼요. 첫 번째는 판례하면 뭔가 판례집을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판례집만 읽는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이 판례집은 언제 그 가치를 발휘하냐면은 내가 이 판례가
기본서에 어느 목차에 대응되는지를 위치를 이미 알고 있을 때 이 판례가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이 판례를 언제 쓰는지 몰라요. 오늘 느껴보셨잖아요. 이제 앞으로 기출문제 푸실 때 이런 문제도 나올 텐데 어떤 문제들은 그냥 판례를 대놓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판례 대놓고. 복분 문제. 이때는 판례지만 열심히 보시면은 잘 풀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문제들은 전부 다 트리거로서 주어진 문제들이었어요. 사실관계를 그대로 긁어서 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바꾸고 살짝 축약하기도 하고 이렇게 바꿨잖아요. 이때는 오히려 기본서로 위치 설정 잘하신 분들이 문제를 더 잘 풉니다. 둘 다 해야 돼요. 판례가 중요하다는 말은 판례지만 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둘 다 해야 돼요. 둘 다. 그래서 오늘 문제들은 전반적으로 내가 이 위치 설정을 잘 하고 있는지, 이 판례 하면은 어느 조문이 떠오르고 어느 조문에 어느 요건이 떠오르고 그 요건 위에 뭐가 있고, 그리고 이 판례 적을 때 이거의 일반론적인 판례 판단 기준 뭐가 있고, 이게 내 머릿속에 딱 트리가 그려져 있는지 이거를 한번 복습하시면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